안녕하십니까. 정찬입니다. 이제 감기도 막 빠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돌아왔죠. 예. 참 갱년기인가요? 50대 중반인데,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45이면 노안이 온다 했을 때, 제가 44쯤 됐을 때 이 노안이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45 딱 되니까 노안이 오더라고요. 예, 눈이 침침하고 앞에가 잘 안 보였어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노안. 예. 그리고 이제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55세쯤 되면은 뭐가 몸이 훅 꺼지는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기를 제가 걸리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감기를 안 걸려요. 감기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다 남들 이제 겪는 걸 다 겪는 거죠. 예. 다 누구나 겪는 거를 겪는 거죠. 인생에서 참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공평한데 하나 공평한 거 있습니다. 늙고 죽는 거. 예. 어떤 누구도 안 늙을 수 없고 안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또는 늙음이라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 왜냐면 나보다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는, 그 죽음 앞에서는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없고, 늙음 앞에서도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았던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정주영, 박정희 대통령, 다만 한 대를 풍미하고 다 가셨잖아요. 김우중 회장.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거는 노화인 것 같습니다. 노화. 지금 이제 한가롭게 노화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성관이 문제가 지금 참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 사실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원래 부정선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특히 조선TV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동욱 의원이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신동욱 의원이 최고회의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거리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부정선거라는 개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카르텔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국이 예를 들면 선거 개입을 위해서 중국 국가안전부인가요? 국가안전부에서 이제 지시를 내려서 한국 선거에 개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해커들이 막 이제 선관위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해킹을 해서 다 저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선거 부정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거 선관위 99명 잡혀갔다 했을 때 영상 찍었는데 20만 찍었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첩보 영화 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걸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부정이 뭐냐, 부정선거가 라고 했을 때 조직적으로 누가 카르텔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물론 부정선거겠지만, 말 그대로 바르지 않은 건 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이라는 거는 바르지 않은 거. 우리가 부정이,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적발시
빵점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부정행위 적발시 빵점 처리한다. 그거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내가 한 문제를 보다 걸리든, 10문제를 보다 걸리든, 보다 걸리면, 그 시험은 다 빵점 처리되잖아요. 기억나시죠? 빵점 처리된 거. 예.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자꾸 우리 그 이준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옥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부정선거를 뭐 말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선거라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선거는 다 부정선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로 죽인 건 살인이 아닌가요? 응? 내가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내가 너무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그럼 그 우발적으로 죽인 건 살인이 아닌가요? 응?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준석 논리대로라면, 그 살인이 아니지. 그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잖아. 어쩌다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준석이가 아무리 뭐 공대머리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사리 분별이 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약간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아집에. 예. 본인이 다 옳고 본인이 다 맞다는 생각이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응?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컨닝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막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걸 부정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쩍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부정행위라는 거는 슬쩍 보니 컨닝을 한다든지 다 부정행위잖아요. 근데 아니야, 컨닝 페이퍼에 적어서 내가 부정을 하려고 쫙 적어놓은 거만 부정행위고, 누가 보여줘서 본 거는 부정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준석 얘기로 따지면. 응?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황당하잖아요. 실제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 너무 영화 같은 얘기고, 그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만큼 뭐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007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않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닌 거. 근데 지금 뭐 전국에서 91개? 네, 91개 투표소에서 지금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원래는 뭐 몇 군데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서 91개 투표소에서 지금 문제가 됐다. 네, 투표소가 모자른 걸로 확인이 돼서 선거가 지체되고 이런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교육감 선거, 경기 교육감하고 그 광주 교육감이 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뭐 당락이 바뀌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 송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사전 선거가 뭐 저기 숫자가 똑같은 게 막 나오고, 전라도 같은 데서 막 10군데가 넘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수에 의해서 만약에 그랬다 쳐. 좋아. 실수다. 선관위가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선관위가 실수를 한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선관위가 실수한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실수한 것도 부정선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선거라는 어떤 그 개념을 옛날에 3.15 부정선거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부정선거라는 것이 너무나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선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야. 예.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처럼 막 그 이기붕이 막 투표함을 어디다 갖다 태워버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자. 그런 거 아니면 부정선거 아닌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차피 이 채널은 인사이트 채널이고 뇌피셜 채널이잖아요. 저의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성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 긴장감을 상실한 조직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랫동안 30년 정도를 조직에 있었고 조직을 관리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책도 쓰고 뭐 했잖아요. 일단은 성관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판사들이 이제 뭘 일하다가 이제 자기 잘난 멋에 성관이로 이렇게 와가지고 본인 혼자 이게 뭐 진짜 뭐 하는 일도 없이 무의도식 하면서 자리 지키는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밑에서 따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따까리들. 웹급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윗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뭔가 이렇게 나태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같이 나태해지는 건데 그 나태해지는 거를 이런 성관위원장들이 이제 막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들도 그 사람들을 막으면 자기들도 피곤해지니까. 자기들도 좀 놀아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 막 갈구면은 밑에 사람들이 야 너는 놀면서 왜 우리는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나른해진 거지. 누구를 맞다 나른한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나른한 조직. 예. 국회의원들이 맨날 성관위 가서 이렇게 당선증 받을 때마다 느낀 거 그거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만큼 바쁘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토요일도 없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관위 같은 데 가서 이제 당선증을 받으러 가면 조직이 뭔가 나른하대요.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좀, 나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0개 빠진 것 같이 나른하게 이렇게 있대. 뭔가 진짜, 일요일 오후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조직인 거지. 예. 뭐 나와서 일을 하는 건지, 엎어서 자는 건지, 약간 이상한 거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판사들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들이 시간 죽이는데 그 시간 죽이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놈들이 이제 그 밑에 뭐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성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판사들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뭐 영감님들 하면서 지방선관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수령들이고 거기서 이제 풍악이나 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시중이나 되는 걸로 이제 인생을 희희낙낙하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용도인 거예요. 그 이방, 뭐 호방, 뭐 육방이지 육방 말하자면 그 사또 옆에서 그 육방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해왔던 것이 지금 몇십 년째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 뭐 헌법기관으로서 독립기관으로 된 지가 이제 사실은 꽤 됐죠.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끝나고 5공화국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너무 이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독립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지들끼리 그냥 완전히 그냥 향락과 향응에 빠져 사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지만, 예. 절대 독립기관도 절대 부패합니다. 예. 절대 권력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절대 독립기관도 부패한다. 독립이란 거 자체가 뭡니까? 아무도 나한테 건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북한 보세요. 주체사상. 예. 우리 민족끼리만 하는 주체사상. 근데 그 주체사상이 결국 절대 독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니까 어떻게 돼? 절대 부패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도 부패하듯이 성관이도 부패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는 고립사회인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원 성추행이네 이런 것들도 뭐 비일비재할 거고, 안에서 뭐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공급횡령에 성추행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야 아마. 예. 아마 거의 뭐 우리 영화 이끼에 나오는 거 이제 이끼 영화 이끼 보면 이제 완전히 그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영화 이끼. 어떤 한 동네에서 이제 어떤 이장이 그 동네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성관이 그 위원장들 얼굴 한번 봐봐요. 몇 명이면 얼굴 한번 봐봐요.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얼굴. 뭔가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사람을 많이 얼굴을 봐왔던 사람이라든지 사람 얼굴이 약간 기괴해 보여요. 노태하기도 그렇고 약간 뭐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나온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방선관위원장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얼굴이 되게 좀 뭐 기괴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죠? 예. 약간 좀 변태스럽다 그러나 얼굴이? 좀 뭐가 이상해. 예. 좀 기형아 같기도 하고 약간 사람들이 약간 일반적이지 않아. 진짜 영어로 어브노멀 하기도 하고 또는 weird하다. 영어 단어로 weird라고 그러죠. weird. 예, weird. 예. 정말 weird한데 weird.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겹다, 역겨운 그런 얼굴들입니다. 관상들이 다 비슷해. 노태하기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거기 실무자들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막 3명은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뭔가 눈초리가 약간 뭔가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같이 그런 얼굴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그런 조직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심지어 만약에 설령 진짜 우리가 톡까놓게 얘기해서 중국의 스파이가 야 나 그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줘 하면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세월 가는 것은 지루하고, 왜냐면 텐션이 없으니까 조직에. 조직에 그런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좀 심심하잖아요 조직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심심한 조직은 늘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막 심심한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계좌로 막 한 돈 1억 주면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고쳐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아무도 나를 견제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공무원들 매수하고 포섭하기가 되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게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뭐 조직적으로 막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뭐 우리 옛날에 윤 대통령 탄핵 때 저도 막 영상 올렸지만 거기 뭐 댓글 보면은 뭐 민주당하고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뭐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카르텔이 아니라 그냥 매수당한 거야. 매수, 돈의 매수. 예. 그냥 매수야. 그냥 병신들이야, 병신들. 뭘 카르텔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르텔이 아니라,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 부정선거면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뭐가 있어요. 뭐 고발하는 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전국적인 카르텔 조직이 되려면 그 중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게 마련이거든.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뭐 내부 고발자인데 뭐 100만, 100억 주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부정선거 찾아내자 막 그랬잖아요. 응? 작년에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저도. 근데 어떤 사람도 내부 고발이 없었어. 예. 근데 이제 알겠는 거야. 내부 고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는 거야. 카르텔은 없어. 알고 봤더니. 카르텔이 아니야. 그냥 개별 직원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매수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매수하면. 지금 뭐 입력 잘못해서 그랬다면서,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표차가 많이 나는 데는 모르겠는데, 표차가 별로 없는 지역에는 누군가를 매수해가지고 얼마든지 입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네. 그 사람을 계좌를 까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실 뭐 컴퓨터에서 뭐 조작하는 거 10명, 20명에서 모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이 하는 거야, 한 명이. 근데 그 한 명이 그걸 고쳐도 남들이 그걸 검증하는 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뭐 경리 같은 애들이 은행 경리가 막 100억씩 막 횡령해도 아무도 몰랐잖아, 막 10년 동안. 왜? 아니 누가 그걸 검증하는 놈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지방 건설회사네 뭐네 뭐 상호 신용공고네 이런 거 보면은 뭐 경리가 막 100억 횡령하고 막 그랬던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직원 하나가 100만 표 정도 막 그냥 찍 눌러가지고 바꾸고 막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저의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이제 증거는 몰라요. 이런 조직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고 긴장감이 없는 조직에서 저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카르텔인지, 저 처음에 저는 이게 카르텔인 줄 알았어.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다 카르텔. 근데 민주당하고 카르텔이면은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만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아니, 이왕이면 카르텔이면은 왜 민주당하고만 해? 다 하지. 솔직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친중이라는 게 꼭 민주당만 있을 만한 법은 없잖아. 국힘도 있고 다 있는데. 응? 그래서 민주당하고 선관위가 짬짬이가 됐다고 저도 의심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 정당하고 짬짬이가 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선관위가 지금 누군가에게 매수되기가 매우 쉬운 상태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한 명 한 명이 컴퓨터를 다 다룰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는 놈들이잖아. 100명, 1000명이. 근데 어떤 놈이 그걸 입력해도 다른 놈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하고 이후부터 60하고 이후, 지금 우리가 60하고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거가 제가 봤을 땐 부정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면 그 부정선거라는 거는 조직적인 카르텔이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 매수 같아요. 직업 매수. 예.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 조직적인 카르텔이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부 고발이 있어야 돼요. 예. 왜? 이게 카르텔이라는 것은 한 명, 두 명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여러 명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여러 명이서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이해관계가 충돌 생기고, 또 자기가 반대급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놈이 반드시 고발을 하게 돼 있어. 절대로 영원한 카르텔은 없어요. 왜냐면 삼성도 김영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하고 별의별 놈이 다 고발하잖아. 국힘도 고발하고 민주당도 다 고발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저기 뭐야, 대장동 이런 것들 다 고발해가지고 다 지금 수사하는 거야, 지금. 내부 고발 다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를 하는 카르텔이 내부 고발자가 어떻게 없겠나 했는데, 내부 고발이 아니야, 이거. 카르텔 아니고 매수인데, 매수예요. 직원 매수.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직원이 입력을 잘못했네 뭐네 이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직원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직원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제 뭔가 좀 제가 이제 의욕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게 아니라 개별 누가, 그게 중국일 수도 있어, 솔직히. 그게 중국일 수도 있어요. 중국, 뭐, 예를 들면, 국가안전부에서, 중국 이제 첩보기관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어떤 한 놈을 접근해가지고, 야, 이거 좀 고쳐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놈이 다 있는 거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노태악하고 지금 선관위 관련된 사람들 사표냈잖아요. 송파 선관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 사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예. 사표 수리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사표 시키면 안 되고, 직위 해제한 다음에, 그리고 해임한 다음에 파면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금이고 뭐고 싹 다 못 받게 해야 되고, 파면하고 나서 그렇게 구속수사 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실무자들 이거 다. 그래야지 이게 밝혀져. 이거는 저 사람들 사퇴시켜서 누가 노태악이니 뭐니 송파 선관위 위원장 사무총장이고 사퇴시키면 절대 안 돼. 사표 수리하면 안 돼.
순서를 말씀드릴게. 직위 해제한 다음에 해임해서 파면해야 됩니다. 파면을 시켜야 돼. 파면을. 저거는. 그리고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수사를 일단 하고 나서 사표 수리하지 마. 그 다음에 직위를 유지시켜 놓은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 안 돼야 되거든. 지금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파면을 시키는 거야. 아무튼 다 체포해야 돼, 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일단 탈탈 조지면 뭔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이거는 부정선거 맞습니다. 맞아요. 조직적인 카르텔 이런 게 아니라 부정선거 맞고, 온전치 않은 선거는 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맞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직원 매수다. 직원 매수일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